안녕하세요. 단 드로잉입니다. 잘 지내셨죠? 요즘 봄비가 자주 내렸어요. 반가운 일이죠. 오늘 그림은 경기도 광주 화담숲에 있는 옹기종기 모여있는 화분을 그리겠습니다. 밑그림 없이 자유자재 펜 놀림으로 여러분의 눈을 즐겁게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펜 드로잉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림 소재로 자주 등장하는 화분에 담긴 화초. 마른 화초를 누구나 겁내지 않고 쉽고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또 한 가지는 해칭에 대한 궁금증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매력이 무엇인지, 펜 드로잉에서 왜 해칭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 드로잉에서 하는 해칭은 왜 그 방법을 썼는지 등등 바로 그려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화초 그리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화초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포인트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구분만 하시면 됩니다. 테두리는 큰 나무 그리듯이 구불구불하고 자유로운 선으로 그리고 나서 작은 덩어리들을 관찰하고 그 덩어리 사이사이의 그림자를 진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강약의 두 개의 톤이 생깁니다. 경계를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점으로 토도독 찍어주거나 구불선을 사용합니다. 끝입니다. 화초의 생김새가 모두 다릅니다. 그 다른 특징을 관찰하셔서 생김새만 다르게 그려주면 되고, 방법은 똑같은 방법으로 그려가면 됩니다. 영상 보실 때 반복적인 부분은 속도를 높였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부분은 속도를 늦춰서 봐주세요. 오늘 펜은 검정색 펜이 아니고 세피아 펜입니다. 색이 차분하고 세련된 색이라서 그려가니 느낌 충만입니다. 가끔 다른 색으로 전체 드로잉 해주는 것도 해보세요. 생각보다 느낌 좋고 새롭습니다. 꼭 어두운 색으로만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밝고 예쁜 색으로 하셔도 아주 다른 감각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마른 풀 표현입니다. 마른 풀 하실 때는 겨울 나뭇가지 그리듯이 그려주세요. 꺾이는 선을 사용하여 엉켜있는 많은 가지들을 여러 방향으로 그어줍니다. 화분 부분에 까맣게 해칭을 많이 해줄 거라서 조금 전에 그려줬던 마른 가지가 안 보여지게 되는데요. 영상 마지막에 마법처럼 마른 가지들은 되살아나며 보여지게 됩니다. 그 기법을 잘 보여드리겠으니 놓치지 마세요. 그 기법을 어두움 속의 물체들에 응용하시면 효과 만점입니다. 제가 그리는 것을 찬찬히 봐주세요. 몇 번 반복해서 그려보세요. 그냥 보는 것과 실전으로 해보는 것은 나중에 화초를 직접 보고 그리실 때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땅 바닥과 그림자를 그립니다. 다음으로 해칭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그림은 해칭 그림이라고 해도 될 만큼 해칭을 제대로 많이 사용하여 그립니다. 펜 드로잉에서 해칭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들 갖고 계세요. 해칭 방향은 주로 그림의 전체적인 파악과 어떤 분위기로 그리겠다는 설정이 필요합니다. 한 방향 해칭으로 그림 전체를 해주겠다는 설정 같은 거요. 그렇지 않고는 보통 3-4개 방향으로 주로 그어주게 됩니다. 가로, 세로, 사선. 너무 많은 방향에 두서없는 해칭은 그림을 산만하게 해줍니다. 어느 쪽 방향으로 해야 하는지를 놓고 고민들 하시고 힘들어하세요. 해칭은 그 물체가 가는 운동감 방향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처마 밑에 그림자 부분을 해칭하실 때는 처마의 긴 방향으로 평행으로 그어주시거나 처마의 밖으로 향하는 짧은 폭 방향으로 그어주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서 사선으로 그어주시게 되면 처마의 형태가 비틀어 보이거나 폭의 길이도 다르게 느껴지게 될 수 있어요. 또 예를 든다면 나무의 굵은 몸통을 해칭하실 때 원으로 돌아가는 몸통 방향이나 세워져 있는 길이의 방향의 해칭이 자연스럽습니다. 해칭은 물체의 특성이 망가지지 않게 해주셔야 하며 운동감 방향으로 해주시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또 예를 든다면 나뭇잎을 해칭으로 표현할 때 여러 방향의 해칭을 해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운동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야말로 자유롭게 펼쳐져 있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해칭도 여러 방향으로 자유롭게 펼쳐가야 합니다. 조금 이해되시나요? 그림이 무조건 느낌과 감각만으로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분석과 관찰이 있는 조건의 느낌과 감각입니다. 해칭의 길이는 어느 정도 길이로 해야 하는지도 궁금해하세요. 해칭의 길이는 그 물체의 질감과 관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오돌도돌한 면을 가진 것들, 즉 돌담, 나무 몸체와 같은 물체의 긴 해칭은 표현이 어렵겠죠. 그러나 지금 그리는 항아리 재질의 굴곡 없는 물체에 전체적으로 해칭을 해주게 될 때는 어느 정도 긴 해칭을 해주어도 질감과 어울리게 됩니다. 방금 마카 표현을 시작하였습니다. 마카는 수채화하는 방법과 비슷하게 해 나가시면 됩니다. 4가지 단계의 토너 그레이 마카를 사용할 거예요. 마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위의 영상에 있으니 보시면 마카에 대하여 알게 되실 거예요. 스케치 마카의 사각립을 오랜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각립을 사용하는 이유는 넓적한 면 터치는 단단한 형태감을 덧붙여주기 때문이에요.
화초 부분에 툭툭 넣어주는 마카 터치는 각 단계에서도 계속 해줄 건데요. 명암을 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맨 왼쪽의 화분에 사용한 해칭은 가로로 길다란 선을 계속 그어주었던 거 기억하세요? 다른 화분과 다르게 그렇게 해준 이유는 화분의 모양이 옆으로 길어서 화분의 운동감의 방향대로 그어주면 좋을 것 같았어요. 다른 화분과 질감은 비슷한데 유독 그것만 다르게 해준 이유는 모두 똑같으면 그림이 지루해질 것 같아서 모양이 다른 화분을 선택하게 된 거였어요. 이건 변화를 주기 위한 거였죠. 그림 그릴 때 변화는 항상 생각하여야 하는 것 중에 중요한 하나입니다. 항아리 화분의 해칭은 처음에는 다소 어지럽고 지저분해 보이지만 겹쳐서 계속 그려주니 단단하고 투박한 느낌이 되어졌습니다. 화분이 멀리에 있고 작다면 이런 해칭 방법은 어울리지 않겠죠. 가깝고 넓은 면적이라서 변화를 주며 지루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죠. 화이트펜 등장입니다. 드디어 마른 화초 표현할 차례군요. 해칭해서 어두워진 부분에 흰 선으로 가지를 그어줍니다. 처음 세피아 펜으로 그어준 가지에 이어서 연결되게 그어주기도 하고 배경 해칭 때문에 안 보이게 된 선들을 그어줍니다. 처음 세피아 선도 필요한 선이고 지금 흰 선도 필요합니다. 부피감을 주게 되거든요. 지금 다시 펜을 그어주는 곳은 하얗게 보이는 마른 가지의 형태를 살려주면서 입체감을 넣어주는 겁니다. 해칭이 펜 드로잉에서 뭘까요? 연필은 굵거나 묽어서 넓게 뭉갤 수 있고 물감은 붓으로 넓은 부분을 쉽게 칠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가늘고 번짐도 없는 펜으로는 어떻게 쉽게 넓은 부분을 칠해줄 수 있을까요? 선 밖에 없어요. 긴 선, 짧은 선 혹은 점으로 그 면들을 메꿔가야 하죠. 해칭은 펜이라는 재료의 특성에서 오는 멋입니다. 색펜, 색연필로 색을 넣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갖고 계신 재료들을 이용해서 색을 넣어 보세요. 어떻게 좀 표현된 것 같나요? 어두운 곳에 있는 물체에 흰 펜을 사용하여 재미있는 효과를 줄 수 있게 되니 이 방법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잘 응용하셔서 좀 더 성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화초, 풀, 마른 가지 표현과 해칭하는 방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삶에서 좋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것도 나에게 와서 좋은 것이 되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단 드로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